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통증 완화법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귀가 번쩍 뜨실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무엇을 떠올리나요? 진통제를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심하면 수술을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통증을 다스리는 자연 치유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꾸준한 온열요법과 침이나 뜸 자극은 통증 인지 신경을 약 30%에서 40%까지 억제한다고 해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통증을 줄여나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베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며칠 지나면 저절로 아물죠. 상처가 낫는 것처럼 통증도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거죠. 통증은 사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여기 문제가 있으니 주목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끄려고만 해요. 진통제로 임시방편을 쓰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통증을 단순히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로 여기죠. 그래서 약으로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몸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특별합니다. 병원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자연 치유의 원리예요. 약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해요. 진통제보다 강력한 한방, 루틴을 공개할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났어요. 약 없이도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통증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루의 작은 습관이 통증의 강도를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시술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죠. 지금부터 3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 온찜질 10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뻣뻣하죠? 밤새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혈류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완화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짜세요. 그리고 아픈 부위에 대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TV 뉴스 보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저녁 6시 이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겁니다. 생강차나 계피차가 좋습니다. 왜 하필 저녁이냐고요? 밤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돼요. 이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염증 물질이 빠르게 배출되죠.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줄여줍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요. 국제연구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하루 2잔만 마셔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복식 호흡 5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와 긴장이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요.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4초 동안요. 그리고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5분만 반복하세요. 잠들기 훨씬 편해질 거예요. 국제보고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심호흡과 온열요법을 병행한 만성 통증 환자들의 수면 질이 42%나 향상됐어요. 잠을 잘 자야 몸도 회복되죠.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 3가지 습관을 기억하세요. 아침 온찜질 10분, 저녁 따뜻한 차 1잔, 잠들기 전 복식 호흡 5분입니다. 하루 총 3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통증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의 자연 진통제를 깨우는 신호예요. 우리 몸은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바로 그 생산을 촉진하는 거죠. 약을 먹으면 즉각 효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부작용도 따르죠. 반면 이 습관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신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엔 온찜질을 해보고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 같죠? 아프면 안 아프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습니다.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일 뿐이죠. 한방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통증을 막는 게 아니라 흐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도로만 같습니다. 혈액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순환하죠. 그런데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통증이에요. 국내 한의학 보고를 보면 명확합니다. 통증 부위의 미세순환이 감소할수록 염증 단백질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피가 잘 돌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죠. 진통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통증 신호를 차단해요. 뇌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길이 막혀 있는데 신호만 끈 셈이에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을 때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하루에 3알씩 먹었죠.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나중엔 약을 먹어도 아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통증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흐름이 끊겼다는 몸의 말이구나. 길을 뚫어야 하는데 신호만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한방에서는 이걸 기혈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는 에너지고 혈은 혈액이에요. 이 둘이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막히면 병이 생기고요. 실제로 침 치료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침을 놓으면 그 부위가 따뜻해집니다. 혈류가 증가하는 거예요. 막혔던 길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 줄어들죠. 온찜질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가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더 많은 피가 흐르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자연스럽게 통증이 완화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진통제는 3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순환을 개선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에서 몇 주 정도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대신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낫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니까요. 약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되찾는 거죠. 생각을 바꿔보세요. 통증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디가 막혔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자예요. 그러면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지 않게 돼요. 왜 아픈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을 돕는 방법을 찾죠.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통증은 흐름이 막혀서 생긴 거다. 그럼 어떻게 뚫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진짜 치유입니다. 매일 진통제를 3알씩 먹었어요. 60대 초반의 한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죠. 허리가 뻣뻣하고 아파서 벌떡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1알이면 됐어요. 그런데 점점 효과가 줄어들었죠. 2알로 늘었고 결국 3알까지 먹게 됐습니다. 약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었어요. 문제는 부작용이었습니다.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위험이 생겼죠. 병원에 가니 진통제 때문이라고 하더래요. 위장약까지 추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이 생긴 거죠. 약을 먹어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요. 이제는 약에 의존하면서도 효과는 떨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녔어요.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죠. 그런데 결과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나이 탓이라고 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면서요. 계속 약 먹으면서 지내래요. 하지만 그분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의원을 찾았어요. 한의사는 달랐습니다. 통증은 기혈이 막힌 결과라고 설명했죠. 약으로 신호만 끄는 게 아니라 막힌 길을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약 없이 나을 수 있을까? 수십 년을 의지해온 진통제를 끊을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주 2회 침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루 20분씩 온찜질도 했고요. 복식 호흡도 10분씩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첫 달은 힘들었어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약을 줄이니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2개월째 접어들면서 변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아픈 거예요. 약을 하루 2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달랐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약은 하루 1알만 먹었죠. 위염도 나아졌고 잠도 잘 왔습니다. 6개월 후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된 겁니다. 가끔 아플 때만 반 알 먹는 정도였죠. 그것도 며칠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약 없이 지냅니다. 물론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가끔 무리하면 아프죠. 하지만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약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드신가요?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약을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줄여가면서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결국엔 나아질 겁니다. 놀라운 건 몸이 회복 루틴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 몸은 학습을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을 주면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하죠. 통증 부위에 따뜻한 기운을 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요. 부드럽게 움직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를 치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제 회복할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도 늘어나고요. 국제 통증학회 보고를 보면 명확해요.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이 늘어나면 통증 민감도가 약 35% 감소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약 없이도 통증이 둔해지는 겁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예요. 모르핀보다 강력하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 인식을 낮춰줘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처음엔 온찜질을 해도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냥 따뜻하다는 느낌뿐이었죠. 하지만 2주 정도 계속하니까 달라졌어요. 온찜질을 하는 순간부터 몸이 반응했습니다. 근육이 저절로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편해질 시간이구나 하고 몸이 아는 거죠. 복식 호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숨만 쉬는 것 같았어요. 효과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호흡을 시작하면 마음이 금방 안정됐어요. 통증도 덜 느껴졌고요. 몸이 학습한 겁니다. 이 호흡 패턴이 나오면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요.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나중엔 생각만 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온찜질할 시간이다 하고 생각하면 벌써 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육이 미리 이완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심신일여라고 하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 순환이 건강을 만들어요. 전환점은 정확히 언제 왔냐고요? 대부분 6주에서 8주 사이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확실히 변화를 느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느끼고 어떤 분은 석 달 걸리기도 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 몇 주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참 아깝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쌓인 통증이에요. 그게 일주일 만에 나을 순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고요. 약은 즉각적이에요. 먹으면 3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끊으면 다시 아파요. 반면 자연 치유는 느립니다. 대신 지속적이에요. 효과가 쌓여요. 그래서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지 마세요. 자연 치유 방법을 실천하면서 천천히 약을 줄여가는 거예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기억할 겁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세요. 아침 온찜질, 저녁 따뜻한 차, 잠들기 전 호흡이요. 이게 습관이 되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에요. 약 없이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합니다. 팁 한 번은 온열과 경열 자극입니다. 원리부터 이해하세요. 따뜻한 열은 근육 속 혈류량을 증가시켜요. 혈액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 전달 신경이 차단됩니다.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뇌로 가는 신경 통로가 있어요. 통증 신호와 온열 신호가 동시에 가면 온열 신호가 우선돼요. 그래서 아픔을 덜 느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과 저녁 각 10분씩 하세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십니다. 꽉 짜고요. 그 다음 아픈 부위에 대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염증이 심한 급성 통증일 땐 냉찜질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친 지 48시간 이내라면 차갑게 해주세요. 그 이후부터 온찜질이에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만져보면 알아요. 해당 부위가 뜨겁고 붓고 빨갛다면 급성입니다. 냉찜질하세요. 뻣뻣하고 둔한 통증이면 만성이에요. 온찜질이 맞습니다. 효과는 입증됐어요.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허리 통증 환자의 78%가 4주 내 통증 완화를 경험했습니다. 놀랍죠? 약 없이 이 정도 효과가 나온 겁니다. 팁 두 번은 한방차 3종 루틴입니다. 이것도 원리가 명확해요. 항염 작용을 하는 식물 성분이 통증 매개체를 줄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죠. 한방 재료가 이걸 억제합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생강 10g, 계피 10g, 대추 10g이에요. 다 합쳐도 30g밖에 안 되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만드는 법도 쉽습니다. 물 500ml에 재료를 넣으세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입니다. 15분 정도 더 끓이면 돼요. 하루 2잔 마시세요. 아침 1잔, 저녁 1잔이면 됩니다.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아요. 식으면 다시 데워서 드세요.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조심하세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어요. 약 드시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먼저 하셔야 합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국제임상보고에 따르면 생강 성분인 진저롤이 근육통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계피의 신나말데이드 성분도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어요. 2주 정도 꾸준히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통증도 서서히 줄어들고요. 이 두 가지 팁만 잘 실천해도 달라져요. 온찜질과 한방차를 병행하세요. 아침에 온찜질하고 차 한 잔 마십니다. 저녁에도 똑같이요.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수건과 뜨거운 물, 그리고 한약재 조금이면 됩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들죠. 이 작은 투자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한방차를 끓여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엔 온찜질을 하고요. 며칠만 해봐도 차이를 느낄 겁니다. 세 번째 팁은 순환 스트레칭입니다. 움직임이 약이에요. 정말입니다.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져요. 물론 무리하면 안 되죠. 적당히 움직여야 합니다. 원리를 설명할게요. 혈류를 활성화하면 통증 신호 전달 물질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거든요.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배출돼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5분씩 하세요. 손끝과 발끝을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크게 원을 그리듯이요.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도 10번이요.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해주세요. 어깨도 돌려줍니다. 천천히 크게요. 목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절대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야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리한 스트레칭은 근섬유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너무 많이 늘리지 마세요. 약간 당기는 느낌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통증이 심해지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요.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국내 재활의학 연구를 보면 저강도 스트레칭만으로도 2주 내 통증 감소율 28%를 기록했습니다. 큰 운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팁은 복식호흡입니다. 이미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할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호흡은 자율신경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원리는 명확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교감신경이 진정돼요.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 근육이 긴장하고 통증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들죠.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한 손을 배에 얹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4초 동안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예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6초에 걸쳐서요.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요. 이걸 하루 3회 반복하세요. 각 회당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이요. 주의사항도 있어요. 처음 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과호흡 때문이에요. 그럴 땐 횟수를 줄이세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식호흡은 코르티솔을 30% 낮춥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줄면 통증 민감도도 낮아져요.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호흡을 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몸도 가벼워지고요. 통증이 덜 신경 쓰여요.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순환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이요. 하루 총 30분이면 됩니다. 스트레칭 15분, 호흡 15분이에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과 호흡이 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사는 약만이 약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움직임과 호흡이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책 읽으면서 이 글을 보고 계시죠? 잠깐 멈추고 손목을 돌려보세요.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통증이 줄어드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팁은 마음치유 루틴입니다. 통증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 긴장은 근육 수축을 일으켜 통증을 악화시키죠. 원리를 설명할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을 꽉 물죠. 오래 지속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해요.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근육도 이완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일기예요. 하루 10분 투자하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뭘 쓰냐고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한테 전화 왔다 이런 거요.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음악 명상이에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으세요. 10분만 들으면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음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억지로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쓰세요. 오늘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적고 그래도 감사한 점을 찾는 거예요. 효과는 놀랍습니다. 국내 심신의학 연구를 보면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통증 체감도가 25% 감소했어요. 마음이 바뀌니 통증도 줄어든 겁니다.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팁을 정리합니다.
첫째, 아침과 저녁 온찜질 10분씩입니다. 둘째, 생강과 계피차 하루 2잔이요. 셋째, 복식 호흡 하루 3회 각 5분씩이에요. 넷째, 순환 스트레칭 하루 15분입니다. 다섯째, 감사일기나 음악 명상 10분이고요. 다 합치면 하루 1시간 정도예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절반만 해보세요.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 6주는 해야 효과를 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방 자연 치유의 핵심은 억제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통증을 막는 게 아니라 흐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혈이 돌고 기가 풀리면 통증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나를 살리는 루틴을 반복할수록 통증은 멀어지고 평온은 가까워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을 주면 몸이 학습합니다. 약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급할 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존하면 안 돼요. 부작용도 있고 근본 해결도 안 되니까요. 자연 치유와 병행하면서 천천히 줄여가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수십 년 쌓인 문제가 한 달 만에 해결될 순 없어요.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보세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래 걸려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자연 치유만 고집하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온찜질부터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한방차를 끓여보고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한방 자연 치유 루틴을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느낀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